안녕하세요. 이번 4월에 결혼한 29살 여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거의 사기 결혼 수준으로 인생 망칠 뻔했다가 탈출한 사연입니다. 고구마와 사이다가 함께 있는 사연이니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쭉 한 데다 친정 부모님이 여유 있는 편이라 결혼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청약 저축을 꾸준히 부어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자취할 때 청약 당첨이 되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대출이 좀 있었는데요.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내고 계속 세를 주다가 8년 정도 되니 전세값이 오르기도 했고 제가 일하면서 결혼 전에 다 갚은 상태였어요. 분양가 3억짜리였는데 지금은 호가 9억 넘는 아파트입니다.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진 이 집 때문에 시댁에서 저를 호구 만들려고 했던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과 저는 2년 연애하다 결혼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에 홀딱 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게 정말 맞나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연애할 때야 가끔 싸우더라도 안 좋은 커플이 있나요? 마냥 좋고 서로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저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홀딱 속았으니 혼자 똑똑한 척 다 했어도 헛똑똑이었어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훈남 스타일에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통신회사에 다녔는데 월 수입은 저보다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저보다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는 거라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니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이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말이 오고 갈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자기네 가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결혼 직전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까지도 시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셨던 분들인지도 몰랐고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거냐 물으니 우물쭈물하면서 얼버무리길래 저는 속으로 두 분이 이혼하셔서 따로 사시나 보다 생각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서로 결혼을 서둘러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기는 요즘 많이들 하는 반반 결혼 어떻게 생각해? 요즘은 각자 할 수 있는 형편껏 하되 결혼 비용이나 혼수, 집 마련하는 거 반반씩 하는 거 유행이래. 예전처럼 꼭 남자가 집하고 여자는 혼수하고 이렇게 하진 않더라. 대신 비용만 반반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생활비도 반반, 가사노동도 반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나 봐. 나도 많이 들었어. 남자가 꼭 집을 내야 한다는 법은 없지. 뭐 내 나이 또래들한테는 집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큰돈 벌지 않는 이상은 그럴 남자 몇이나 되겠어? 그럼 자기는 완전 복 받은 거네? 왜냐하면 나는 내 집이 있거든. 그럼 내가 집에 가면 우리는 반반 결혼은 아닌 거네? 그럼 자기가 혼수랑 예단이랑 전부 해주는 거야? 우와, 너 집 있어? 네가 나보다 낫다. 집 가지고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하는 거니 나머지는 전부 기꺼이 하겠다. 자기 언제 그렇게 집까지 미리 산 거야? 어디에 있는 건지 물어봐도 돼? 제가 집이 있다는 얘기에 남자친구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서로 시큰둥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양가에 인사하자고 재촉했고요. 사실 저는 결혼도 일찍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도 결혼하자 잘할게 어필해서 결국 20대 막판에 결혼했습니다. 대신 33살까지는 아이 낳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그때 한창 제 사업도 자리 잡은 중이었고 저는 아직 여행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부모님은 딸이 평생 살며 처음 데려오는 남자친구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예비 사이로 대접해 주셨고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부모님 다 계시다는 말 듣고 다른 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딸을 고생 안 시키고 아껴주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한테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무뚝뚝한 딸보다 100배 낫다면서 홀딱 빠지셨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는 자기네 집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넌지시 묻더라고요. 현주야, 혹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굳이 넓은 집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어머니 집을 팔고 우리 부부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뭐? 자기야, 나 싫어. 나 우리 부모님 집에서도 3일 이상 있으면 힘들어. 친부모님도 힘든데 시어머니랑? 난 못해. 시부모님이랑 사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혹시 그냥 물어본 거 아니고 나중에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면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지금 확실히 말해줘. 저는 시모와 혹시 합가해 사는 게 어떻겠냐는 예비 신랑의 말에 질색하며 제 뜻을 전달했어요. 집 가까이 따로 사는 건 몰라도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알았어. 그냥 의사만 물어본 거야. 자기 생각은 어떤가 해서.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제발 만들지 말아줘, 자기야. 나 정말 싫으니까. 제 단호한 거절 이후 저한테 그런 말은 더 이상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갔었는데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인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결혼 준비 얘기를 어머니가 많이 물으셨는데 예비 신랑이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예비 시모께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비 시모가 당연히 제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을 좀 보태주려고 했다만 네가 집이 있다고 들었다. 그럼 신혼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어떠니? 나중에 어차피 이 집은 너네들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예비 시모가 저한테 그 집을 저희 부부에게 어차피 주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속물 같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형제가 없다며 재산은 다 아들한테 줄 거라는 말을 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현주야, 우리 그럼 결혼 전에 미리 혼인신고하는 건 어때? 어차피 결혼하면 해야 하는 건데 미리 해놓으면 좋지 뭐. 나는 혼인신고는 좀 더 신중하게 할 생각이야. 괜히 서운하게 듣지는 말아줘.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결혼해서 석 달 살아보고 하라고 말이야. 그때 가서 물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난 결혼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할 생각은 없는데? 결혼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을 저는 거절했어요. 물론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주위에서 먼저 결혼한 선배 언니들이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꼭 하던 말이 혼인신고는 살아보고 하라는 거였어요. 저도 혼인신고는 좀 더 신중하자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양가 상견례를 했는데 남자친구 가족은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이렇게 둘 뿐이었습니다. 그때 좀 더 남자친구 집안 사정에 대해 추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상견례 때 신혼집을 제 집에서 시작하는 대신 예단 예물을 생략하자는 말을 저희 부모님이 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좀 긴가민가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어차피 가진 재산 아들에게 다 물려줄 거고 단지 결혼할 때 집을 당장 못 해주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단 예물 생략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대신 결혼 비용은 각각 부담하는 걸로 하고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머니가 예단 얘기를 꺼내시며 저한테 이러셨어요. 혼수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혼집 드릴 거 알아서 사고 예단은 그냥 물건으로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친척들한테 할 테니.
저는 당황했지만 알았다 했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요구하신 금액이 4천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예단비 빼고는 따로 요구하신 건 없었고 대신 저희 집에 들어가는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세탁기, 건조기는 무조건 최대 용량에, 냉장고도 제일 큰 거에, 침대도 무슨 브랜드로 하라고 하고 손님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랑 옷장까지 따라 놓으라며 강요하셨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예비 신랑이 이러는 겁니다. 현주야, 나중에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거나 아프시면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우리 집에다가 어머니 방을 만들어 놓자. 이러길래 제가 너무 벙쪄서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자고 그래? 근데 그건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야? 대체 이야기가 왜 나온 거냐고? 하고 짜증을 좀 냈습니다. 일전에 합가 얘기 꺼낸 거에 연장선인 것 같아서 은근히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 일인데 뭐 벌써부터 이러냐? 나중에 아이 낳고 아기도 봐줄 겸 어머니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모가 나중에 병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인데. 이러네요. 아들이면 다들 합가해서 살아야 되나요? 저는 남편하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몇십 년 후라도 합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 생각해서 불편해할까 봐 의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 예비 신랑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단비 4천 보낸 거에서 500이 돌아오더니 사고 싶은 보석하고 꾸민비 쓰라고 하셨고요. 그 외에 예물 받은 거 없었어요. 신랑은 모은 돈 꼴랑 1,500 있어서 그걸로 혼수 사는데 보탰었고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예단비로 보낸 제 돈인 것 같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 그 집에서 아들 결혼할 때 드린 돈은 없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결혼 뒤집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 다들 겪는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정리되겠지 싶어 이미 잡은 결혼식을 파토내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찌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결혼하고 나니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고 난 얼마 후 내용 증명이 남편 앞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은행에서 채권 양도 통보하라며 왔는데 금액이 9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 퇴근해서 온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자기야, 대체 이게 뭐야? 내용 증명 온 거 봤는데 은행에서 당신 채무를 다른 기관으로 양도한다 어쩐다 하는 것 같던데 당신 나한테 혹시 숨기고 있는 빚이 있어? 금액이 9천만 원이나 되던데? 저는 화나는 걸 간신히 참고 물은 겁니다. 결혼 전에 각자 채무 관계가 있거나 빚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오픈하자는 말을 분명히 했었는데 9천만 원이라니요. 남편은 당황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속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쓰다가 진 빚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쓰신 거야. 내가 이자 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채무조정 신청을 했거든. 그래서 아마 날아온 모양이야. 근데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할 테니까 걱정 마, 현주야. 내가 나눠서 갖고 있는 거고 나중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정말 기가 막히다. 1, 2천도 아니고 9천이야, 여보. 이런 빚을 나한테 숨기고 결혼하는 거 이거 사기야, 사기. 당신 똑바로 말해. 이거 말고 다른 빚 있는 거 있다면 지금 기회 줄 때 말해. 알겠어? 제 추궁에 남편이 줄줄 얘기하는데 저 정말 뒷목 잡고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카드값이 1,500에 신용대출이 2천 있는데 지금 전부 통합해서 채무조정 후 갚고 있어. 당신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 월급에서 갚을 거니까 진짜 걱정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신경을 했어? 대체 카드값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자. 당신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어머니랑 안 사시고 왕래도 안 하고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오신 거면 이미 다른 가정 있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대체 당신이 왜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줘? 나는 납득이 안 가. 제가 묻자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말고 들어. 실은 우리 아버지 지금 구치소에 계셔.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감옥에 계신다고? 정말 창피해서 말 못한 거 이해해주라. 아버지 예전에 사업하신 건 맞아. 근데 부도를 큰 금액을 내시는 바람에 해결 못하고 구속되신 거야. 그때 사업하시면서 나한테까지 빌리셨던 거고. 나도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돈 안 빌리면 집까지 넘어갈 판이었고. 그때 그렇게 다 망하고 겨우 집 하나 건질 돈 마련한 거야.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아버지 말만 나오면 회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해가 갔어요. 결혼식 날 남편 친지들도 뭔가 모르게 수근거리며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대체 이 엄청난 사실을 왜 숨겼어? 왜 진작 나한테 상의하지 않은 거야?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 돈 갚아주신다길래 금방 주실 줄 알았고 나도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데 저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자주 다퉜고 나는 매일 악몽을 시달리다 결국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친정에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하면 우리 부모님 당연히 가만 안 있으실 게 뻔했고요. 고민 끝에 일단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결혼 전 빈 나한테 말 안 한 건 무조건 당신 잘못이야. 나한테 당신 채무로 인해서 피해 오지 않게 해줘. 하고 단단히 당부했고 남편은 그제야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는지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다짐을 하고 일단락시켰습니다. 일단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갚아 나가라고 했고요. 물론 남편의 빚이니 저와는 상관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저 결혼 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돈 중요합니다. 제가 월에 1,000 벌고 남편이 300만 벌어도 이해했던 건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는데 절반이 빚 갚는 걸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할 여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쪽의 빚이라도 부부가 함께 갚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숨이 막혔고요.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고작 한 달이 넘었을 때였고요. 회원들과 수업 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진짜 큰일 났어. 우리 어머니 어쩌면 좋냐? 지금 갈 데가 없으셔. 워낙 급해서 당신하고 상의를 못했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당분간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갑자기 저희 집에 어머니가 같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당장 어머니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그런 이유가 뭔데? 어머니가 친구한테 집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그래. 친구가 몇 달째 돈을 안 갚아서 결국 집이 넘어갔나 봐. 혼자 끙끙대시다가 집 명도하라는 날짜 다 돼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어쩌면 좋아.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함부로 남한테 담보대출 그렇게 쉽게 해주시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쩌라는 거야?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그래? 나도 정확히는 몰라. 암튼 여보, 일단 상황이 급하잖아. 어머니 짐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까 일단 당신이 당분간만 참아줘. 아니, 뭘 참으라는 거야? 난 싫다니까 그러네? 말이 당분간이지 그런 일 때문에 오시는 거면 기약이 없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뒤통수 맞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어머니는 합가 강요도 아니고 그냥 쳐들어온 셈이었어요. 사전에 저에게 어떤 상의도 없었고 그렇게 통보식으로 말만 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쳐들어오니 사람이 진짜 패닉이더라고요. 남편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미 시모랑 신랑은 사전에 서로 말해서 알았겠다는 의심은 들었어요. 홀 시어머니 신혼집에서 15분 거리 사는데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어머니 세간 살림들 싹 다 팔아버리고 진짜 어머니 옷이랑 생필품만 서너 박스 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혼수만 거의 2천 넘게 들여서 최신 제품 싹 다 드렸는데 혼수 다 드리고 정리돼서 신혼 분위기 좀 내볼까 할 때 그렇게 사기당했다는 엄청난 일을 실토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죠. 진짜 사람이 눈 뜨고 코 베인단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어떻게 하겠니? 돌아가는 얘기는 대충 들었지? 갈 데 없는데 아들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다. 나도 갑자기 돈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너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고 할 여유가 없어. 그래, 나는 저쪽 손님 방에서 지내면 되겠니? 어머니,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으면 저한테 미리 상의를 하는 게 순서잖아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짐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는 그냥 네 하고 따라야 하는 건가요? 저는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건 싫다고 분명히 의사 전달했고요. 너는 왜 그렇게 애가 냉정하니? 계속 합가해서 살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자는 건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 방방 뛰는 거야?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남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욕해. 암튼 난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고 못 나간다. 갈 데도 없어. 이러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당분간이 아니라 이런 식이면 저는 하루라도 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살 생각 없네요. 도대체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어머니. 갑자기 사기는 뭐고 이렇게 함부로 짐 가지고 들이닥치시는 거 이것도 남들이 보면 막장 시어머니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너 말 한번 대차게 한다. 같이 살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살림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나중에 니들 애 낳으면 내가 봐주기라도 할 텐데 오히려 내가 니들한테 돈 받고 살아야 하는 거지. 나중에 도와달라고 사정이나 하지 마라. 제가 왜 어머니랑 살면서 돈도 쓰고 마음도 불편해야 하나요? 저 싫어요. 했더니 싸가지가 없다며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퇴근한 남편한테 못 살겠다고 울고 화도 내보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렇게 된 거 일단 당신이 우리 사정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싫다고 엄마 내쫓으면 어디로 가시라는 거야. 당연히 아들네 집에 와 계시는 게 맞는 거잖아. 어? 당신 너무 이러니까 나도 서운해. 하루라도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 아무리 싫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사기당한 게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기막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요. 매일 아침 7시에 저랑 남편 자고 있는 방문 두드리면서 밥 차리라고 저한테 소리 지르십니다. 저 필라테스 강습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입니다. 편히 쉬는 일도 아니고 몸 쓰는 일이라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피곤해요. 그리고 다음날 10시에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의 집안일만 하고 쉬려고 하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신경 쓸 거 많아 피곤한 데다가 제 삶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심란한 와중에 밥 차리라는 소리를 듣는데
정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억지로 일어나 아침 준비하는 걸 보고서도 폭풍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얘, 너는 살림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니? 화장실에 물때도 그대로고 어쩜 밥물도 하나 못 맞춰? 이러면서 하나둘 지적질 하시더니 너 신랑 월급 그냥 나한테 맡겨라. 결혼 전에도 내가 관리해줬고 내가 적금 들어줄 테니 통장 이름을 내 명의로 해서 줘. 이러시길래 어머니, 남편 월급 받아봤자 절반은 빚 갚는 거로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저 얼굴 한번 부쩍 없는 시아버지가 남편 이름으로 빚낸 거라고 하던데요. 어머니는 대체 남편 무슨 돈을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돈 모은 거 꼴랑 1,000만 원 돈이었잖아요. 근데 남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뭘 모으신다 그러세요? 제가 짜증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네가 버는 돈이랑 같이 줘라.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재산인데 너 설마 우리 아들이랑 네 돈 내 돈 하면서 사는 거 아니지? 너 월 수입이 어느 정도니? 듣기로는 1,000만 원 안쪽으로 잘 번다면서. 그럼 나한테 500을 줘도 되겠구나. 내가 너희 아기 낳을 때까지 잘 모아줄 테니 그렇게 알아.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 돈 관리 해주길 원하시면 어머니 아들 월급으로만 하세요.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관심 없네요. 대신 제 돈은 제가 관리하니 달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술 더 떠 하시는 말 듣고는 저는 도망가야겠다고 결심했네요. 어머니는 말 나왔으니 할 말은 좀 할게. 너 이 집 말이다. 네가 결혼 전에 한 거라고 해도 앞으로 내 아들이랑 계속 살 집 아니냐?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너한테 우리 집 줬을 거라는 거 너도 알지? 나중에 혹여 집 매매하더라도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도 아낀다 그러더구나. 지금 당장은 하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꼭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가 저러고 공동명의까지 언급하면 나불대는데 남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결혼했지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아니, 결혼도 제가 현금 4천 예단으로 드렸고 내 집에 사는 것도 열받는데 생각해보니 전 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 집을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냐뇨. 당연히 싫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게 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거든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 말에 굳이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저는 남편을 출근시킨 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대체 담보대출을 얼마를 했길래 집이 넘어갈 지경인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등기부 떼어보고 저는 뜻밖의 사실에 또 한 번 뒤통수를 쳐맞았습니다. 분명 근저당이 있는 줄 알았던 집에 근저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집 명의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 부동산 아무 곳에나 들어가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중개인들끼리 매물을 공유하는지라 대충 알 거란 생각이에요. 저 혹시 이 아파트 912동 802호요. 여기 주인분이 제 어머니신데 등기부의 명의가 다르네요. 저희 어머니 성함은 유순자 레자 되시는데 여긴 소유자가 김아무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 집 매물로 나온 집인가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담보대출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주인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제가 가져간 등기부를 들여다보더니 컴퓨터로 한참 검색도 해보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통화를 대충 들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밀려오더군요. 잠시 후 전화를 끊고 저한테 하는 말이 사모님, 이거 매매나 경매 물건 아니에요. 전부터 주인이 계속 월세만 놓던 집인데 이거 보증금 3천에 85에 월세 받던 아파트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 다 돼서 세입자 바뀐 거고요. 이거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전 세입자 이름이 유순래 씨라던데 1년만 계약하고 나갔대요. 그 양반인 사모님이 시어머니예요. 내가 보니 대충 무슨 일인지 알겠구만. 네? 그게 무슨... 그럼 그 집이 월세 물건이었다는 거네요? 새들어 살던 집이 확실히 유순래님이 맞나요? 제가 되묻자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네, 확실해요. 사실 이것도 개인정보라 계약자 이름 말해주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라니까 사실 확인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 알려준 거예요. 내가 보니 사모님 시어머니가 그 집 자기 거라고 거짓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혹시 금전적으로 며느님한테 피해간 건 없어요? 암튼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니까 일 처리 잘하길 바라요.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알아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 집을 나중에 우리 주겠다고 한 건 순전히 뻥이었고요. 저를 결혼시키기 위한 미끼였어요. 제가 멍청하게 덥석 물은 거고요. 네, 저 속물이라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라고 욕 들어도 싸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 부족한 거 없이 벌고 친정도 잘 사는데 저보다 수입도 없고 조건 안 좋은 남편 상황 알면서 결혼한 거예요. 다 감수할 만큼 남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아, 이게 바로 사기 결혼이구나. 나는 그거에 당한 거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되돌려 생각해보니 제가 제 명의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유독 결혼하자고 졸라댔었고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제 수입과 친정집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속셈이 있었던 거였죠. 저를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고요. 그걸 알게 되니 사업하다 망해 감옥에 가 있다는 남편놈 아버지도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일로 사기치거나 무슨 범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당분간 좀 더 남편과 시어머니 뒷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내는데요. 남편이 정말 멍청한 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당신 이 집에 대출 없잖아. 당신 어머니랑 사는 거 죽어도 싫다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담보대출 받아서 어머니 전세라도 좀 얻어드리는 게 어떨까 해. 그래서 말이야. 이제 미루지 말고 우리 혼인신고도 하는 게 어떨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대출? 대출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제가 빈정대며 말하니 남편이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길래 다시 말해줬습니다. 대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이 인간아.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요즘 어머니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나름 해결책을 생각한 건데. 해결책이라는 게 내 집 담보로 또 내 돈 빼먹으려는 거냐? 어이가 없네. 대체 당신 모자 정체가 뭐야?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여자 등쳐먹고 다니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기꾼이라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착한 척하는 남편놈에게 이제 때가 왔으니 말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참나, 누굴 호구 등신으로 하나. 너 처음부터 날 속였더라? 너네 집이라고 나한테 뻥친 아파트 그거 월세집이었잖아. 그렇게까지 해서 나 속이고 결혼한 이유가 뭐야? 네 엄마랑 사전에 같이 작당 모의해서 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잖아. 제가 내질러 버리니 남편놈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변명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야. 나는 엄마가 그렇게 해야 여자 맘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상황만 넘기면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았지. 그 이후는 다 어머니 혼자 생각이지 내가 당신 속인 건 없어. 제발 믿어줘. 이러길래 그래? 좋아.
그럼 그 말은 믿어볼게. 대신 당장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데리고 나가줘.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당신 어머니한테 드린 예단비 4천 돌려주고 우리 서류상 남남이니까 조용히 찢어지자. 그런데 저와 남편이 말다툼이 문 밖을 넘었는지 어머니가 갑자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러시는 겁니다. 야, 너 인연이 지금 우리 아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 힘든 거 감수하고 보듬어 주진 못할 망정 너 우리 뒷조사하고 다닌 거구나. 우리가 누굴 등쳐먹어. 네가 등쳐먹을 건덕이나 있는 년이라고 그런 말을 하니? 네, 말 한번 잘하셨네요. 그럼 제가 현금 예단 드린 거 4천 돌려주세요. 500 받았으니 3,500인가요? 그거 돌려주시고요.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옷이랑 물건 챙겨서 당장이요. 안 돌려주시면 저 민사소송하고요.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고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저 돈 많아서 변호사 정말 비싸게 쓸 수 있거든요. 폐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면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걸요?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그 돈이 지금 남아있겠니? 뭐 1억이나 준 것도 아니고 예단비 4천으로 생색내기는. 친척들 다 나눠주고 없다. 다 오태 입었어. 돌려받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돌려받아라. 이혼이 뭐 쉬운 줄 알고 나가라 마라 소리를 하고 그래. 나가도 그냥은 못 나가지. 네가 나가라 그런 거니 우리 아들 너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시킬 거다.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요. 위자료요? 아니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 이혼이니 위자료니 그런 걸 바라요? 전 그런 거 안 바래요. 왜냐면 저는 가사소송이 아니고 형사소송이랑 민사로 할 거거든요. 대개 아드님하고 저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니까요. 두 분 사기죄로 그냥 고소미 먹여드릴까요? 혼인신고 안 한 사이라는 말에 시모는 놀란 눈이 되더라고요. 와, 그 순간에는 좀 고소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니? 얘 우진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니? 엄마가 진즉에 빨리 해놓으라고 말했어 안 했어 이 녀석아! 결혼하기 전부터 신신당부했는데 뭐 한 거야? 어머니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지 남편 놈의 등짝까지 후려치면서 혼내더군요. 아유 엄마, 내가 계속 하자고 졸랐는데 이 사람이 신중하게 하고 싶다고 계속 밀었다고요. 혼인신고가 뭐 내가 하잔다고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내로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금방 일이 커질 줄 알았나 뭐. 이 모자 사기단을 어쩌면 좋을까요? 어차피 결혼은 망했고 내 돈과 내 시간 날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아닌 건 빨리 정리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걸 보고 나서야 그 두 모자는 한풀 꺾여 겁을 내더라고요. 시모는 자기 짐을 대충 꾸렸고요. 남편은 옷까지만 대충 싸서 나가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 말 듣고 놀라서 그 밤에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허겁지겁 오셨습니다. 나중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천천히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자 혼자이므로 두 모자를 쫓아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사돈이고 뭐고 예의 차릴 필요 없다 생각하셨는지 호통치셨어요. 둘 다 내 딸 집에서 나가요! 이런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어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속일 수가 있나. 당장 이 짐 가지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 아빠의 서슬퍼런 호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별 말도 못하고 허겁지겁 자기들 집만 간신히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여보, 장인어른, 제가 나중에 와서 설명드릴게요. 제발요. 하며 사정했지만 아빠는 더 들을 것도 없네. 나는 내 딸이 자네랑 자네 어머니한테 등골 빼먹히며 사는 꼴은 못 보겠네. 남은 집은 차차 정리되는 대로 보낼 테니 이 집에서 나가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지 않나. 우리가 여기서 끝내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하게. 더 고집 부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남편 놈과 시모는 그제야 포기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현관 비번 바꿨고요. 혹시 집에 찾아올까 해서 저도 집 비워놓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은 이 난리부르스를 주고 한 달 만에 쫑났어요. 어찌 보면 웃기죠. 봄에는 새 신부였는데 여름이 가고 있는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돌싱이 되었네요. 천만다행인 것이 그 와중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였고요. 제가 잘한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게 두 모자를 집에서 내쫓고 딱 끝나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질척거렸고 그거 끊어내는데 2달 넘게 걸렸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어쩔 수 없이 행사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안 했으니 파혼으로 끝났고 저는 제가 보낸 예단비 돌려받고 싶어서 소송 걸었어요. 2사람 고소했고요. 그 인간이 1,000만 원 남았다며 돌려주면서 합의해달라 했는데 저 그거 받고 끝낼 생각 없고요. 끝까지 받아내려고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랍니다. 못 갚는다 그러면 둘 다 정신 차리라고 감방에 쳐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별 이상한 인간들한테 걸려서 인생 망칠 뻔했는데 그래도 아니다 싶을 때 확 끝내버린 건 잘한 것 같아요. 신혼살림 차렸던 집은 그냥 전세 줬어요. 그런 일 겪고 나니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 통해 배운 게 많아서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어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미혼 여성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혼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 가족에 대해 잘 알아보고 하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 그 2가지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